퇴직 후 제 삶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연금이 나오니 크게 걱정할 일은 없겠다 싶었고, 노후는 가족과 함께 웃으며 지내리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저는 결국 아들 내외 집에 얹혀 살게 되었고, 거기서 제 자존심은 조금씩 무너져 내렸습니다. 40년을 직장에 다니며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난 후 혼자 살아왔지만,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이 깊어졌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저희랑 같이 사세요라고 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드디어 가족의 따뜻함 속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아들 집에 들어간 첫날, 며느리는 환하게 웃으며 반겨주었습니다. 아버님, 이제 저희랑 같이 지내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편하게 계세요. 그 말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손주가 안겨와 할아버지 하고 부르던 그 순간은 참 따뜻했습니다. 아들은 제게 2층 작은 방을 내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편히 쉬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짐을 풀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단지 너머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외롭지 않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녁 식사 때 며느리가 정성껏 차린 음식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손주들은 제 옆에 앉아 학교 이야기를 신나게 들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작은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느끼지 못했던 미묘한 긴장감이 공기 중에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려 할 때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님, 반찬은 아껴 드세요. 내일 먹을 것도 생각해야죠. 말은 부드러웠지만 마음에 깊게 남았습니다. 저는 그저 새벽에 일어나 물 한 잔 마시려던 참이었는데, 김치 한 조각을 집었을 뿐인데 그런 말을 들으니 순간 움찔했습니다. 빨래를 돕겠다고 하면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아버님 허리 안 좋으시잖아요. 겉으로는 존중처럼 들렸지만 사실상 하지 마세요라는 선이 느껴졌습니다. 설거지를 하려고 하면 아버님, 그냥 두세요. 제가 할게요라고 재빨리 제 손에서 그릇을 빼앗아 갔습니다. 화장실을 쓰고 나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며느리가 소독약을 뿌리며 아무래도 위생이 중요하니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 속에 담긴 의미를 모를 리 없었습니다. 저는 점점 이 집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산책을 나갔습니다. 집에 있으면 부담스러울까봐, 방해가 될까봐 일부러 시간을 보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시간을 보내다가 아들 내외가 출근하고 손주들이 학교 간 시간쯤 돌아가곤 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더 명확한 신호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TV를 보고 싶어 채널을 돌리려던 순간 손주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아빠가 보는 건데 바꾸면 안 돼요. 아들은 웃으며 말했죠. 아버지, 그냥 뉴스는 제가 핸드폰으로 볼 테니 이건 애들이 보게 놔두세요. 작은 양보였지만 그 순간 저는 제 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앉던 소파 자리도 어느새 손주 장난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제 물건은 2층 작은 방 구석으로 밀려났습니다. 식사 시간도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함께 밥상에 둘러앉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며느리가 제 밥만 따로 챙겨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은 일찍 드시잖아요. 저희는 조금 이따 먹을게요. 혼자 밥을 먹는 시간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밤에 기침을 하면 다음 날 아침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아버님,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애들이 감기라도 걸리면 큰일이잖아요. 저는 그저 목이 좀 칼칼했을 뿐인데 마치 전염병 환자 취급을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가족 모임이었습니다. 설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며느리가 무심히 말했어요. 아버님은 하루 종일 집에만 계세요. 운동도 안 하시고 TV만 보세요. 요즘 어르신들 치매 조심하셔야 한다던데. 순간 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손주들 등하교, 시간 챙기고, 심부름도 하고, 집안일도 나름 도왔는데 그 한마디가 저를 무능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친척들의 어색한 웃음소리 속에서
저는 밥 한 숟갈도 넘기기 힘들었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세면대에 물을 틀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초라해진 걸까요? 평생 가족을 위해 일했고 자식들 뒷바라지했는데 이제는 집안의 짐덩어리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친척들이 돌아간 후 며느리와 아들이 부엌에서 나누는 대화가 들렸습니다. 당신 아버지 언제까지 계실 건데요? 그게 나도 좀 곤란하긴 한데 애들 교육에도 안 좋고 저도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겠어요. 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올라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며느리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척하며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생활비 조금만 보태주시면 안 돼요. 저희도 대출이 있고 애들 학원비도 만만치 않아서요. 아버지 연금 받으시잖아요. 그 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아들에게 공부시키고 결혼 준비도 도왔습니다. 집 장만할 때 제 퇴직금에서 5천만 원을 보태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가 짐이 되어버린 걸까요? 얼마나 필요한데? 한 달에 50만 원만. 밥도 드시고 전기세, 수도세도 나가고 하니까요. 50만 원. 제 연금의 절반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달부터 통장을 아들에게 맡겼습니다. 필요한 돈은 그때그때 달라고 했습니다. 커피 한 잔 마시러 나가려 해도 손을 내밀어야 했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초라한 적이 없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제 생일날이었습니다. 71번째 생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아들 내외는 출근했고 손주들은 학교에 갔습니다. 식탁 위에 메모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생일 축하드려요. 저녁에 케이크 사올게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점심때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생신 축하드려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렇게. 오빠네 집에서 편하세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딸은 제 침묵의 의미를 알아챘습니다. 아버지, 힘드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뭐라도 도와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하루 종일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저녁 때 아들이 작은 케이크를 들고 왔습니다. 아버지, 생일 축하드려요. 촛불을 켜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습니다. 손주들도 따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게 형식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마음이 담기지 않은 의례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자꾸만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할까? 이게 내가 바라던 노후일까? 밤새 뒤척이다가 결국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그래, 이제 나도 내 힘으로 살아야지. 자식들에게 짐이 되느니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겠어. 결심은 두려웠지만 동시에 가벼웠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부동산 앱을 검색했습니다. 제 연금으로 감당할 수 있는 원룸을 찾았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0만 원. 저에게는 큰 부담이었지만 자유의 값이라 생각했습니다. 며칠 동안 혼자 몇 군데 집을 보러 다녔습니다. 아들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말려도 막을 생각이었습니다. 마침내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습니다. 지하철역에서 걸어서 10분 거리, 5평 남짓한 원룸이었습니다. 에어컨이 낡고 주방은 좁았지만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햇살이 참 따뜻했습니다. 여기로 할게요. 부동산 사장님이 물었습니다. 혼자 사실 건가요? 가족분들은 아시나요? 곧 말씀드릴 겁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71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혼자 집을 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기가 제 인생 두 번째 출발선이구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나 다음 주에 이사 나갈까 한다. 아들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며느리도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 눈치 보면서 사느니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나을 것 같구나.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불편하신 게 있으면 말씀하시지.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을 굳혔습니다. 아니다. 너희 잘못이 아니야. 그냥 내가 혼자 있는 게 익숙해서 그런가 보다.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아들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혼자 사시면 힘드실 텐데. 괜찮다. 이미 집도 구했다. 그날 밤, 방에서 짐을 쌌습니다. 40년 직장 생활에서 받은 상패들, 아내의 사진, 손주들 사진 몇 장. 그게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이사 날, 아들이 차로 짐을 나르는 걸 도와주었습니다. 원룸 앞에 차를 세우고 짐을 내렸습니다. 아들은 집 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여기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불편하시겠어요? 괜찮다. 혼자 살기엔 충분해. 아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짐을 다 드리고 나서 아들이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아버지, 이거라도 쓰세요. 5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몇 달 동안 생활비로 보탠 돈이었습니다. 고맙다. 잘 쓸게. 아들이 돌아가고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원룸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외로웠지만 동시에 자유로웠습니다. 첫날 밤, 라면을 끓였습니다. 물을 너무 많이 부어 국물이 싱거웠습니다. 빨래를 하려다 세제를 잘못 넣어 옷이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밥솥에 물을 맞추지 못해 죽처럼 질게 되기도 했습니다. 청소기를 돌리다가 콘센트가 빠져 멈췄습니다. 전자레인지 사용법을 몰라 유튜브를 검색했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날짜를 헷갈려 관리사무소에 혼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다음엔 더 잘하면 되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제 방식대로 살아가는 게 이렇게 편할 줄 몰랐습니다. 밤늦게까지 TV를 봐도 아침 늦게 일어나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동네 슈퍼 아주머니와 친해졌습니다. 어르신, 혼자 사세요. 힘드시겠어요? 괜찮습니다. 자유로워서 좋아요. 그 말에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멋지시네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생활비가 빠듯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연금만으로는 월세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동네를 돌아다니다가 슈퍼마켓 구인 광고를 봤습니다. 계산원 구화함. 시급 9,860원. 하루 4시간. 망설였습니다. 71세의 아르바이트라니.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슈퍼 주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이가 많은데 괜찮을까요? 괜찮습니다. 성실하시기만 하면 돼요. 다음 날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부끄러웠습니다. 평생 회사에서 과장, 부장까지 지낸 제가 계산대 앞에 서 있다니. 아는 사람이라도 보면 어쩌나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손님들이 건네는 한마디가 제 마음을 살렸습니다. 어르신, 고생 많으세요. 젊은 학생이 대단하시네요 라고 말했을 때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나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나이가 많아도 일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구나. 일을 하면서 삶의 리듬이 생겼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산책하고 9시부터 1시까지 슈퍼에서 일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자고 저녁에는 TV를 보거나 책을 읽었습니다. 어느 날 중고 장터에서 기타를 발견했습니다. 5만 원. 젊을 때 배우고 싶었지만 생활에 치여 포기했던 꿈이었습니다. 이거 주세요. 집에 돌아와 기타를 안아봤습니다. 손가락이 서툴렀습니다. 유튜브로 기타 강좌를 찾아 따라했습니다. 한 음 짚어가며 연습했습니다. 한 달 후 첫 곡을 완주했습니다. 비와 당신, 가슴이 벅찼습니다. 71년을 살면서 이렇게 성취감을 느낀 적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서예 수업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무료였습니다. 등록했습니다. 먹을 갈며 한자 한자 쓰는 동안 마음은 고요해졌습니다. 인생 70고래희 예전에는 70세가 드물었지만 이제는 시작이라고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돈은 빠듯했지만 자유는 넓어졌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사는 삶. 이게 진짜 노후구나 싶었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때 딸이 찾아왔습니다. 원룸 문을 열었을 때 딸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 왜? 뭐가 문제야?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가 이렇게 혼자 사신다는 게 괜찮다. 오히려 더 편하다. 딸과 함께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빠네 집 나오셔서 후회 안 하세요? 전혀. 오히려 더 자유롭고 좋다. 너희들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어서. 딸은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말씀하시니 다행이에요. 저도 늘 마음이 불편했어요. 오빠네가 아버지를 제대로 모시지 못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너희 잘못이 아니야. 세대 차이는 어쩔 수 없는 거야. 같이 살면 서로 불편한 거지. 그 말에 딸이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자식들은 여전히 제 편이었습니다. 다만 같은 공간에 있을 필요는 없는 것뿐이었습니다. 아들도 한 달에 한 번씩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잘 지낸다. 예전보다 대화가 편해졌습니다. 거리가 생기니 오히려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어느 주말, 손주가 놀러 왔습니다. 아들이 데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여기가 할아버지 집이에요? 그래, 작지만 할아버지 집이란다. 손주는 신기한 듯 집 안을 구경했습니다. 기타를 발견하고 눈을 반짝였습니다. 할아버지, 기타 칠 줄 아세요? 조금. 들어볼래? 서툰 연주였지만 손주는 눈을 반짝이며 박수를 쳤습니다. 할아버지 멋있어요. 우리 아빠는 기타 못 치는데. 그 말에 아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언제 배우신 거예요? 여기 와서. 시간이 많으니까. 손주와 함께 떡볶이를 먹어 갔습니다. 손주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혼자 사니까 더 재미있어 보여요.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웃음을 지었습니다. 손주의 눈에는 제가 자유롭고 멋있는 할아버지로 보였습니다. 집에서 눈치 보던 할아버지가 아니라 자기 인생을 사는 할아버지로 보였습니다. 원룸 건물에는 저처럼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몇 분 더 계셨습니다. 3층에는 박 씨 할머니, 1층에는 김 씨 할아버지가 살고 계셨죠. 처음엔 엘리베이터에서 눈인사만 나누다가 어느 날 복도에서 마주친 김 씨 어르신이 말을 걸었습니다. 아저씨도 여기 혼자 사세요? 네. 몇 달 됐습니다. 하하, 나도 비슷해요.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이 늘어나는 모양입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자주 마주치면 차 한 잔을 나누고 때로는 함께 시장에도 갔습니다. 박 씨 할머니는 늘 손수 반찬을 조금씩 나누어 주셨습니다. 많이 못해도 혼자 드시는 것보단 낫잖아요. 그 따뜻한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혼자 산다고 외로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동네 공원을 걸으면 비슷한 나이의 어르신들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편의점 알바를 하며 젊은 학생들, 직장인들과도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저씨, 요즘 자주 보이네요. 힘내세요. 그 한마디가 저를 살렸습니다. 과거엔 아들 내외 집에서 숨죽이고 있던 제가 이제는 이웃과 세상 속에서 당당히 서 있었습니다. 혼자 지내다 보니 건강관리도 스스로 챙기게 됐습니다. 병원 예약도 직접 하고 약도 제 손으로 챙겼습니다. 아침마다 가볍게 산책하고 점심에는 제가 만든 김치찌개나 볶음밥을 먹었습니다. 예전에는 며느리 눈치를 보며 부엌에 서기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제 마음대로 요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들으며 혼자 차 한 잔 마시는 순간, 아, 이게 진짜 여유구나 싶었습니다. 이사한 지 반년쯤 되었을 때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불편한 건 없으세요? 괜찮다. 오히려 더 편하다. 아들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 모셔야 했는데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다. 네, 잘못 아니다. 같이 살면 서로 힘든 거야. 이렇게 따로 지내니 서로 더 좋잖니.
자식들과는 오히려 관계가 더 돈독해졌습니다. 거리가 생기자 오히려 서로의 마음을 더 존중하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손주가 학교에서 쓴 글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혼자 사시는데 기타도 치시고 일도 하시고 멋있다. 그 글을 읽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가족들 앞에서 무능하다던 제가 손주의 눈에는 자유롭고 멋있는 할아버지로 비쳐 있었던 겁니다. 할아버지, 다음에 제가 노래 부를 테니 같이 기타 쳐주세요. 그 말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 존중 없는 공간에 얹혀 살 필요는 없습니다. 둘째, 돈은 줄어도 자유는 늘어납니다. 셋째, 혼자 사는 기술은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넷째, 나이 들어도 새로운 관계는 언제든 열립니다. 다섯째, 노후는 누군가의 눈치가 아니라 내 선택으로 채워야 합니다. 70세의 독립,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작고 낡은 원룸이지만 이곳에서의 하루하루는 제 인생에서 가장 자유롭습니다. 아침 햇살에 눈을 뜨고 오늘은 뭘 할지 제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단순한 자유가 제겐 너무나 큰 행복이 되었습니다. 혹시 지금 저처럼 고민하는 분이 계시다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는 게 정답은 아닙니다. 존중 없는 삶을 버리고 자신만의 선택을 하세요. 여러분 모두 존중받는 노후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